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과나무 비료 주는 데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료를 보통 주는 것이 이제 기비, 밑거름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웃거름, 또 가을 거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밑거름이라는 건 언제 주는 것인지 이렇게 모종하기 전에 주는 비료가 이제 밑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터기자 살찔 비자였습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 밑거름은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바로 직전에 시비하는 것보다는 초겨울에 일찍 시비하는 것이 과실 약화가 적고 수량이 많으며 착색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치실 경우에는 초겨울에 시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간 하부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봄철이 되면 우리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요소를 이제 줍니다. 요소를 이제 바라기 때라든가 그 다음에 만개기 이럴 경우에 요소를 이제 또 연면 시비도 하지만은 토양에 이제 시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에 시비를 했어요. 수세 부분에 조금 뭐 좀 수세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얼마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쿰을 이렇게 한우쿰 이제 20g입니다. 20g. 그래서 이 한우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거름은 이제 그렇고 웃거름은 그럼 뭐냐? 웃거름 이제 축이라고 합니다. 축이 쪼출 추자 뭐 딸을 추뭐 추비입니다. 글씨가 한문으로. 근데 파종한 뒤에 주는 비료는 뭐 거름 이런 것이 웃거름이라고 그래요. 웃거름. 그러니까 뭐 이 웃거름은 이제 5월 중순경에 줘가지고 후기에 그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웃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경에 지금 사과를 지금 5월 지금 오늘 10일 오늘이 5월 7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같아서 한 며칠 후에다 주려고 이제 합니다. 지난번에 요소를 이제 종기 개화기 때 하고 개화기 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개기입니다. 만개이기 때문에 요소를 한번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따가 이제 이런 그 추비를 웃거름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웃거름도 마찬가지로 그 양은 이 한우쿰 20g을 기준해서 좀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걸음이 있습니다. 가을 걸음. 이것도 추비라고 하죠. 추비.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에 주는 걸음입니다. 가을 추. 그러니까 수확을 한 후에 주는 게 돼요. 그리고 조생종 뭐 여름에 일찍 하는 거고, 중생종은 이제 홍로, 뭐 시나로 골드 이런 것이 중생종입니다. 이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토양에다가 요소를 주면 됩니다. 뭐 요소를 주고 하여튼 비료를 주면은 이제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만생종인 경우에는 이제 10월 30일 하게 되면은 그다음 11월 달에 이제 지대가 높은 데는 이제 땅이 얼고 이렇습니다. 땅이 얼고 뭐 잎이 다 떨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땅에 좁았자 이제 얼어서 스며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 가을에 그 만생종인 경우에는 10월 말쯤 해서 3 내지 5% 요소로 연민십이라는 거죠. 뭐 갈반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응애가 많이 있었다든가 잎이 뭐 좀 떨어졌다든가 이러면은 2%서 이제 그 영양분을 비료를 이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 병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많이 넣어서 뭐 10kg서부터 한 20kg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연면 시비해서 또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소를 이제 그 개화기 때 바라기 때 요소를 준다 그랬어요. 바라기 전에 이제 요소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땅이 이제 흠뻑 젖은 다음에 요소를 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다 스며들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비가 온 후에 주는 것이 저가 생각하는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이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수세가 이제 센데도 질소를 계속 줄 수 없잖아요. 지력이 좋은 토양으로 결실량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땅은 좋던데 수량이 좀 적다, 결실량이 적다, 수세가 강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세가 강하면 이제 저게 착색이 불량한 경우죠. 또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유기질 비료를 그 겨울에 그 초겨울에 유기질 비료를 주잖아요. 퇴비죠, 퇴비를 이렇게 줬을 경우에 뭐 이렇게 양이 이제 뭐 어떤 분은 이제 한 포 주고 뭐 반 포도 주고 뭐 이럽니다. 퇴비.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력이 이제 양호하면서 또 수량이나 품질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얼마큼 주느냐, 한 오쿰 정도, 20g입니다. 20g을 이렇게 둘레를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이제 사질토양인데요. 사질토 모래죠. 모래가 많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질토인 경우에는 이제 뭐 순이 일찍 뭐 멎었다든가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두오쿰 정도로 또 꽃눈이 이제 과다하게 만들어졌다든가 과다 결실 과원, 작년에 뭐 과일을 많이 달았다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두오쿰,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20g이니까 40g 정도, 40g 정도면 500폭이면 5, 4, 20, 20kg래, 20kg.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우리가 요소를 줄 때는, 요소는 바락이라든가 만개기 때 줄 때는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양의 반시, 그러니까 2분의 1씩, 바라기 때 2분의 1 주고, 만개기 때, 지금 만개기니까 지금 사실 요소를 줘야 돼요. 요소를 줘야 되는데, 요소를 안 주고, 우리가 과수용 비료를 주려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속회성이 있고, 이제 완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회성은 빨리 이제 스며들고 빨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완효성은 천천히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완효성을 하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속회성, 원해성 비료, 원해용 비료를 이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판단하셔가지고 완효성을 쓰시든지 속회성을 쓰시든지 쓰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료보다는 원해용 비료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과나무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밑거름은 가을 이른 초겨울에 시비하는 것이 이제 밑거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겨울에 이제 주는 것이 이제 밑거름, 요거 주고, 그 다음에는 바라기 때나 만개기 때 요소를 한 오쿰씩, 반 오쿰씩 이제 주는 게 원칙입니다. 반 오쿰씩 이렇게 해서, 한 오쿰씩 저는 줍니다. 한 오쿰씩 해서 사과나무 둘레를 이렇게 둘리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라기 때 주면 이제 만개기 때 또 그만큼 조금 또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웃거름입니다. 웃거름. 쪼출추자 따를 쪼출추 살찔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파종 이후에 주는 그 비료니까 5월 중순경에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웃거름이란다. 웃거름 해서 5월 중순경에 우리도 과수용 비료를 원해용으로 속회성이든 완효성이든 주는 것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근데 가을 걸음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가을에 주는 것이, 그것도 가을 추비라 합니다. 그것도 추비라 그래요. 그 가을 추자입니다. 한자가 틀려요. 추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은 수확하고 나서 2%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비료를, 요소를 토양에다 주면은 빨아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좋고, 그 다음에 만생종 후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우리가 수확하는데, 그 수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고지대는 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소 연면시비를 하는 것이 좋다. 경북대학교 나온 책자를 보니까 뭐 3내지 5%를 하는데, 또 3내지 5%면 1.5kg밖에 안 됩니다.
2.5kg 뭐 이렇게 되는데 10kg 또 뭐 20kg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10kg 정도 해서 연면 시비를 한다. 그 연면 시비도 예를 들어서 잎이 아주 건실하게 잘 있었다 하면은 뭐 안 해도 되지만은 조금 이렇게 조금 넣어도 되지만은 잎이 병이 좀 들거나 했다 하면은 요소 연면 시비 할 때 그러니까 10월 말쯤 할 때 많이 넣어서 양을 많이 넣어서 한 10kg 내지 15kg 뭐 한 20kg까지 될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넣어서 살포를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흡수율이 빠르죠. 요소가 흡수를 빨리 해서 땅 속에 저장 양분, 저장 뿌리의 양분이 저장되어야만이 다음 해 꽃눈들이 이제 성실하게 잘 나온다, 굵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눈이 이제 거의 이제 만개인데 뭐 하여튼 작년에 병이 없었어요. 병이 없어가지고 연면 시비를 그때 뭐 조금만 했는데 홍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꽃눈이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제가 홍로 같은 경우에는 요소도 비료로 줬지만은 그 다음에 후지 연면 시비 할 때 같이 또 연면 시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에도 먹고 또 연면 시비로도 먹고 이래서 홍로가 완전히 꽃눈이 굉장히 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는 이제 완효성 이게 완효성 원액 과수 풍년 이래가지고 요걸 주는데 요거는 마그네슘 잎이 엽록소 작용 광합성 작용 잘할 수 있도록 마그네슘이 있네요. 요 칼슘은 이제 단단하게 하는 거고 3S 요건 S는 이제 황이죠. 황 NPK 질소 인산가리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러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작물을 원예 작물에 꼭 필요한 질소 인산가리 그 인산이 들어있다. 인산은 사실 우리 토양에 엄청나 많은데 가리, 고토, 마그네슘입니다. 칼슘, 황이 균형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 맛을 내는 거죠. 황은 맛을 내고 칼슘은 단단하게, 고토는 잎을 푸르게 하고 잎을 튼튼하게 해서 각종 병들이 뭐 오지 못하게, 가리는 이제 견고히 하고 맛을 내는 건 이것도 맛을 그러니까 가리도 우리 맛 내는 데는 숫기를 조절하고 뭐 이렇습니다. 인산은 각종 기능에 대해서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인산이고, 질소는 뭐 잘 자라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칼슘 함유로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도와주며, 아까 견고히 한다 했어요. 단단하게 해주고, 농산물의 저장성을 단단하니까 저장성을 향상시키죠. 칼슘은 이제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팩틴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니까 저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저장성이 높은 게 과일이 단단하게 퍼석하지 않으니까 또 이것도 사람들이 좀 맛이 더 고품질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고토가 함유되었던 엽록소 생성을 도와준다. 아까 고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생성을 도와주고 광합성 작용을 증대시킨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잎에서 우리가 모든 과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반기에 현재는 이제 6월달까지는 땅속에 뿌리에 축적되어 있던 영양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6월 이후부터는 잎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엽록소 생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일들이 품질 좋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수 물질은 NPS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료의 이용률을 높여주고 토양 내 염류 직접을 막아준다. 작물의 건전한 생육을 도와주는데 쓰인다 이렇게 돼. 생육을 도와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과는 이제 뭐 이거 300평에 이제 2포 정도 치르게 되는데 15년생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5년생이 아닐 때는 이보다 적게 좀 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속해성과 완효성이네요. 완효성은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완효성입니다. 속해성도 있는데 속해성은 빠르게, 속해성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완효성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일 정도 돼서 5월 중순경에 치라 했으니까 5월 중순경 돼서 오늘 7일이니까 일주일 후에 치료합니다. 감사합니다.